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준경 목사님, 존경하는 성준경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한의 좌상단이죠. 인천에서 우하단, 여기 부산까지 찾아온 민경욱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6.25입니다. 6.25인데 여러분 부산이니까 부산 갈매기들 사직 야구장에 많이 가보셨죠? 네. 사직 야구장에 가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사직 운동장이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찼다. 사직 운동장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8,500명입니다. 28,500명, 28,000명이라고 하죠. 자, 28,000명 가득 찬 걸 생각해 보시고, 또 어디서 여러분들이 혹시 5,000명이 서 있는, 5,000명이 있는 장소에 가서 본 기억이 있다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두 개를 합치면 33,000명이에요. 이 33,000명이 어떤 숫자냐? 지난 1950년 발발한 6.25 동란, 6.25 한국전쟁 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건너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싸우다가 죽은 미국 청년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8,000명 부산 사직구장이 꽉 차고 바깥에 5,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라는 곳이 이름이 어디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다음에 그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지금 벼랑에 섰다라는 생각, 그 하나만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와서 목숨을 잃은 미국 청년들, 남녀 청년들, 흑백 가릴 것 없이 그 청년들의 숫자가 33,000명이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주려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구하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3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 민주시민이여 총 굴기하라. 네, 부산에 왔더니 아까 예배할 때부터 봤는데 아이고 설교와 기도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시네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셨던 모든 분들 잠시 이 연설을 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이 남녘에 오니까 이렇게 웅변을 잘하고 연설을 잘하는 분이 많으시군요. 우리 아까 이현주 의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 푸른 옷을 입고 얘기해 주셨던 학부모단체 회장님의 말씀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까 6.25 때 이 낙동강 전선을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낙동강 전선으로 막혀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목숨이 경각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의 숨통을 튼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거기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성공할 가능성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맥아더 장군은 용기를 잃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다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 감행한 그 상륙작전 기념비가 제가 있는 연수구 을에 송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게 상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103명, 102명 얘기를 하지만 그 국회의원을 배출한 곳은 다 TK, PK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벗어나면 우리 인천에 300만 명 인구를 갖고 있고 13개
국회의원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 딱 한 명이 국회의원이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민주주의가 이 잘못된 조작 선거로 인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이 낙동강 전선을 깨기 위한, 낙동강 전선을 깨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그런 지금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2의 인천 상륙 작전이고, 제가 그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민주주의의 재단에 피를 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왜 하필이면 너냐? 여기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번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는 내가 앞장서라 하고 하나님께서 점지를 해주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지난 제 지역구는 지난 24년 동안 이 보수가 차지했던, 보수 우파가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곳입니다. 우리 송도 지역을 보면 서울의 명동,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깨어있고 우파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24년 동안 다른 곳은 다 뺏겼어도 우리는 뺏기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10번의 여론조사, 선거를 앞둔 사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1등을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가장 열심히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선거가 딱 끝나고 출구조사를 발표할 때입니다. 그 출구조사에서도 저는 승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어머니, 아들과 기쁨의 포옹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사전선거에서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진 다음날도 그냥 띵하고 어리 빠진 듯이 이게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이렇게 졌을까? 그전에는 다 이긴다고 나왔는데 내가 왜 졌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나왔던 이 통계를 보고 제가 이번 선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사전 선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가 있죠.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의 비율을 봤더니 민경욱 제가 얻은 비율이 100대 39였습니다. 그건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 관내 투표는 100표를 얻었고 사전 관외 투표는 39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민주당 후보 얼마를 얻었느냐? 그 사람이 사전 관내 투표 100, 사전 관외 투표 39 해서 저랑 똑같더란 말입니다. 그때는 좀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 비율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랑 같이 경쟁했던 이 우리 교회 사람들로 보면은 우리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의당의 전 대표를 했던 이정미 후보의 사전 득표율도 사전 관내 투표가 100, 사전 관외 투표가 39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3명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네,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이 3명의 사전 득표율을 보고 박영아 교수가 계세요. 이 학력고사 전국 여성 1등하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갔다가 필라델피아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일찍 받아서 26살 때 대학 교수가 된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교수를 하고 계신데 물리 통계학과를 하시는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000개의 동전을 던져서 1000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한 100년쯤 막 던지다 보면은
100년에 한 번은 그렇게 날 수가 있겠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계산에 따르면은 이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던져도 지금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이현주 의원도 계셨는데, 이현주 의원도 그럴 수 있어요. 이번 선거가 조작이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또 여기 써 있지만은 서울, 경기, 인천에 민주당 후보들이 몽땅 받은 표수를 합하니까 63%고, 통합당이 후보가 얻은 표수를 전부 다 합치니까 36이래요. 그럴 수 있는 확률도 마찬가지로 동전을 던져서 100,000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이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긴 이후에 계속 던져도, 지금까지 던져도 있을 수 없는 확률이다. 이것 말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정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만 요만큼도 이번 부정선거가 아닐 수 있어 라는 그런 의혹이 생기면 항상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1000개의 동전을 하늘에 던져서 전부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의 1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다. 제가 말씀드린 100대 39가 3번 계속되는 것, 다음에 63대 39,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증거는 차고 넘쳐요. 이 선거 투표지는 얼마나 중요한 투표입니까?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하기 위한 투표용지는 어떻게 돼야 한다. 양옆과 아래 위에 그 여백이 0.5cm가 돼야 된다. 5mm가 돼야 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찾아보면 왼쪽 오른쪽 이 여백이 다 다른 것, 그런 게 있고, 위에는 여백이 좁은데 밑에는 여백이 굉장히 긴 게, 아주 넓은 게 나와요. 그런 것들은 모두 이 법으로 정하지 않은 잘못된 투표용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표는 불법이고, 불법 투표용지가 쓰여진 이번 선거는 무효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하나씩 주셔서 그 표가 많은 사람이 그 권위를 갖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의적으로 가서 투표도 하고 결정도 하고 법도 만들고 예산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를 바치는 기둥인 우리 선거 제도를 조작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헌정사상 가장 큰 규모의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고. 헌정사상 제일 큰 게 아니고 단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범죄라고 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부정선거를 했을 때 돈 있는 후보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여기저기 가서 이 고무신도 사주고 막걸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표를 얻었습니다. 예, 그런 거였어요. 각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그 범죄 때문이라도 지난 1960년 3월 15일에는 3.15 부정선거로 최인규가 교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대통령은 망명을 해서 하와이로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 선거는 어땠느냐? 한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전국에 있는 1번 종로구부터 253번 제주도 서귀포구까지 모든 구에 있는 표수를 전부 다 계산해서 그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모든 곳에 걸친 이런 범죄가 이 세상에 있기나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번 4.15 부정선거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960년 3월 15일, 그때가 경자년이었습니다. 경자년에
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음이 드러나서 당시 내무장관이던 최인규는 한복을 입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양아들이 이제 자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하와이로 망명을 해서 외국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올해가 바로 60년 만에 나온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그 당시에는 3.15 부정선거였는데 이번엔 4.15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한 표 한 표의 값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누가 다만 10만원이라도 뺏어서 도망을 가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 뒤를 끝까지 쫓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놈 누구의 돈을 뺏어갔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그 한 표의 값이 얼마인지를 고맙게도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한 표의 값이 민주주의에 던지는 여러분들의 한 표의 값이 무려 4,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4,700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에 투표했던 투표용지는 절대로 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표는 잘게 부서져서 없어졌고 불에 태워서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개표한 것은 이 한 장 한 장 뽑아가지고 프린터가 된 사전투표용지가 아니었고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왔던 여러분들이 전혀 찍지 않은 그런 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한 게 어떻게 2장 3장이 같이 붙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붙어 나온 것은 인쇄를 하면서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수백 장을 자르지만 수백 장이 잘려나간 중에 압력에 의해서 붙은 그런 투표 용지들입니다. 그것은 누가 찍지 않고 모두 인쇄를 한 그 도둑표였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4,700만 원을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에서 훔쳐갔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참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부정선거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주동자를 강력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자, 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차고 넘치는 증거 가운데 이거 하나도 보지 않고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적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우파의 주장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좌파가 됐던 중도가 됐던 이번 선거는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해서는 민주주의가 살 수가 없다. 이것은 강력히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동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있는 분이 얘기를 해요. 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대법원이 지난 4년 전에는 6월 10일 날 이 잘못된 선거에 대해서 재검표를 결정했고 6월 27일 날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그때는 이렇게 많은 증거도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온 이 선거 다시 재검표를 해달라고 저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25명 이현주 전 의원을 포함한 25명의 후보자가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으니 빨리 재검표를 해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질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기가 식었을 때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다 없어졌을 때 살짝 까보든가 아니면 지난번에는 표수가 차이가 뭐 26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표를 허락을 했지만 이번에는 뭐 2,800표 나고 가장 적게 표 차이가 난 171표가 차이가 났던 이 민주당에서 그걸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 허가할 수 없으니 그건 기각한다 라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만큼 필요한 게 미래통합당의 얘기예요. 미래통합당은 그래도 100석 이상을 가진 야당입니다. 제1야당이에요. 그러면 제1야당에서 검찰에 내가 조사한 것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대법원에 민경욱이 또 민경욱과 24명의 후보자들이 재검표를 요청하고 있으니 빨리 그것을 허용하라, 화하라, 재검표를 실시하라 라고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리가 없어요. 용각산입니까? 용각산이에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질 않아요. 정의가 위협당하고 있을 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목소리를 함께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맥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도와달라고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증거가 없지 않느냐? 아니, 증거가 왜 없습니까? 차고 남친 게 증거인데 증거가 없다고 해요. 그럼 언제 도와줄 것입니까? 했더니 이제 재검표를 하면 그때 증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 이건 완전히 헛웃음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고, 이제 재검표에서 표가 엉터리 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소리를 지르지 못했던 그 사람들, 자 보시오, 민경욱 표를 깠더니 수백 표가 잘못된 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입니다 라고 그들이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싸워온 것처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도움,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그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셨더니 그 선지자 구세주가 오셨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랍비들이 나와서 저 사람들을 욕하라, 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구원자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 그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실에 있는 많은 숫자들, 그 숫자들이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잘못된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 불법 선거였습니다. 누가 나서서 이 부정과 불법을 밝혀달라고 그 숫자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정선거의 전말은 우리가 투표지를 열어보면 됩니다. 근데 그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는 것, 원래 투표 화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립방 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삼립방 상자에 한번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그 형편없는 테이프로 봉인을 해놨어요. 게다가 가운데 손잡이 있는 구멍은 메우지도 않았습니다. 구멍이 있으니 우리가 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표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빼끔히 보이는 그 투표용지들이 저에게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그 산립방 상자 안에 있는 선거 투표용지들도 소리칩니다. 누군가 와서 이번 선거가 불법이요 부정이었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그 투표용지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밝혀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이번 부정선거의 전말을 밝히는 것, 그 부정선거를 획책한 주동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이루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우리 선거를 가로막는 세 개의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사전선거,
해서는 안 됩니다. 본 투표는 하루를 하면서 어떻게 사전 투표를 이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표를 다 걷어서 부정 투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 없애야 합니다. 다음에 그 도구가 되는 QR코드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QR코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우리 법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 바로 QR코드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부정의 한가운데에 전자투표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자투표기에 통신시설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감추고 있습니다. 제가 내부 제보자의 말로 그 통신장치가 그 전자개표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그 세 가지 전자개표기, 사전투표제도, 다음에 QR코드 세 개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한 우리 3대 행동지령을, 행동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하라! 예,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10만원을 훔쳐가도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훔쳐간, 우리 한 표에 4,7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우리의 권리를 훔쳐간 이자들, 지금 이 위정 세력들, 민주당, 문재인, 조혜주, 다음에 양정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하라! 다음에 조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목사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제가 인천에서 달려왔습니다. 조직하십시오. 블랙 시위하면 여러분도 가서 서주십시오. 검은 옷 입고 오신 우리 저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검은 옷 입고 나오십시오. 검은 옷 입고 서서 마스크도 검은 거 타고 검은 우산 들고 서 계십시오. 부정투표라는 우리 이 종이 한 장 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하는 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조직하라! 조직하라! 마지막으로 소리치랍니다. 돌들이 소리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담아서 여러 사람 앞에 소리치십시오. 이번 선거는 잘못됐다. 이번 선거는 부정이요 불법이다. 이번 선거를 그냥 두거라 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아이들은 얘기할 것이다. 엄마 아빠, 정말로 10년 전에 옛날에는 투표로 사람을 뽑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은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들이 세련되게 감추면서 부정선거를 저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소리치십시오. 소리치지 않으면, 오늘 소리치지 않으면 내일은 3, 3, 5 모여서 웅성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다음날은 귓속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날은 입술 달짝이면서 자기 혼잣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날은 마음속으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은 아무리 소리치고 싶어도 소리칠 용기도 없고 소리치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여러분 꿈속에서만 소리치는 그런 엄청난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소리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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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칠 수 있을 때 부정과 불법에 항거하십시오. 그 제일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서서 제 목숨을 여기에 바치겠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로 알고 여러분 저와 함께 크게 소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조작 선거였다. 주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정선거 저항 세력이여 대동 단결하라! 대법원은 4.15 총선 투표지를 즉각 재검토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민주 시민이여 총궐기하라! 부정선거 규명 없이
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항거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하라.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자투표는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3대 공적이다. 즉각 철폐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야기한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환대해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